벚꽃이 살랑거리며 떨어지는 어느 봄날, 한 여인이 초등학교 앞을 서성이고 있다. 긴 생머리에 트렌치 코트, 그리고 그녀의 입에 걸려있는 붉은 마스크. 학교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교문 밖으로 뛰어나왔고, 여인은 그 중에 한 아이를 따라 걷는다. 이윽고 아이가 아무도 없는 골목으로 접어들자 여인은 그 아이를 불러 세운다. 얘, 나 예쁘니? 그 말에 아이가 겁에 질려 울먹이자 여인이 아이를 재촉한다. 빨리 말해봐. 나 예뻐? 네, 예뻐요. 그러자 여인이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고, 놀랍게도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여인의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그래? 그럼 너도 나처럼 만들어줄게. 아무도 없는 골목에 아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 유치해. 이건 나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빨간 마스크 아니야? 뭐 다른 괜찮은 거 없어? 종합편성 채널 CVN의 이성민 PD는 올여름 남양특집으로 방송할 도시괴담 미스테리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기획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도 PD님, 아직 빨간 마스크가 도시 괴담 중에 대세예요. 제 동생이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빨간 마스크 괴담이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올 봄에 새로 입사한 막내 작가 은석이 자신있게 말했다. 은석씨, 우리 도시괴담 미스테리 편성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그러자 은석이 무언가를 깨달은 듯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밤 11시입니다. 그럼 주시청 타깃이 엄마 말 안 듣고 밤 11시까지 잠 안 자고 TV 보는 초등학생일까? 아니면 늦게까지 자유롭게 TV 보는 성인일까? 성인들이요. 하지만 뭐? 아닙니다. 사실 은석은 주말 낮에 재방송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려다 멈칫했는데, 주변 눈치를 보아하니 이 말을 했다가는 일명 악마 PD로 통하는 성민에게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빨간 마스크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괴담도 아니야. 정확히는 1979년경 일본 기후위원회에서 생성된 입 찢어진 여인이라는 괴담이 시초야. 교육열이 강했던 어떤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고 유포했다는 설과, 원한의 주술을 행하는 어떤 여인이 당근을 입에 물고 있는 걸 본 아이가 입이 찢어진 걸로 착각했다는 설이 있지. 은석씨, 내가 자료 줘서 충분히 해오라고 했잖아. 아니, 지금 어디 여름 성경학교 캠핑이라도 왔어? 그의 말에 당황한 은석의 얼굴이 빨개졌고, 성민은 은석의 옆자리에 있는 형준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형준씨가 준비한 거 말해봐. 저는 영화 촬영장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촬영장 괴담? 혹시 영화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영화 은근슬쩍 홍보하면서 던지는 그 괴담은 아니지? 툭 하면 이야기하는 그 괴담은 아니겠지? 자기들 영화 홍보도 하면서 말이야. 그 이야기 맞습니다. 뭐? 성민은 손에 든 수첩으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진짜 다들 이따위로 할 거야? 내가 자료조사 해오랬지.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오는 괴담 들려달라고 했어. 심지어 영화 촬영장 괴담은 우리가 2년 전에 방송했던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남의 돈 벌기 참 쉽지, 어? 화가 난 성민의 고성이 이어진 후 사무실엔 참을 수 없는 적막과 고요가 흘렀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다들 아직 퇴근 안 하고 회의 중이야?
그는 책임 프로듀서인 박한 CP였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참고 있던 숨을 겨우 내쉬었고 성민은 회의 테이블의 가운데 자리를 그에게 넘겨주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래. 어떻게 주제들은 정했나? 아, 예. 회의 중입니다. 그래. 뭐 소재거리로 나온 건 있고. 네. 빨간 마스크 괴담이랑 택시 괴담, 그리고 영화 촬영장 괴담입니다. 빨간 마스크는 내가 알고 영화 촬영장 괴담은 2년 전에 한 거잖아. 그때 무당이랑 영능력자 데리고 청평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택시 괴담은 뭐야? 그 한밤중에 여자를 태우고 목적지에 내려주니까 여자가 돈을 가지고 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여자가 안 나와서 기사가 그 집에 가봤더니 여자 영정사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더라. 뭐 그거? 예, 맞습니다. 이 PD, 그래도 시험시험해. 저녁도 먹고 말이야. 무작정 닥달한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예, 그리고 나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거 어때? 요즘 인터넷에 한참 떠들썩한 그 자유로 뭐더라? 자유로 귀신이요. 맞아. 요즘 한창 뜨는 아이돌 가수도 얼마 전에 자유로에서 귀신 봤다고 해서 난리였잖아. 한번 이슈가 된 주제니까 시청률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갈 거고. 근데 이 PD님이 연예인들이 인기 끌려고 예능에 나와서 이야기한 주제는 피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막내 작가인 은석이 박한 CP의 말을 중간에서 끊으며 그렇게 끼어들자 성민이 눈살을 찌푸렸다. 성민이 방송국에서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박한 CP인데 풋내기인 은석이 감히 그의 말을 끊으며 자신을 고자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니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한 CP는 크게 개의치 않는 듯이 말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연예인 말고도 자유로에서 귀신 봤다는 말이 꽤 있던데. 나는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남양 특집 도시괴담 미스테리는 자유로 귀신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좋았어. 그럼 오늘 프로그램 주제 정한 기념으로 다 같이 회식이나 하지. 내가 쏠게. 그리고 회식은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끝이 났고 모두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차를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지 않은 성민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왔고 그때 저 멀리서 은석이 택시를 잡고 있는 걸 보게 되었다. 순간 성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은석씨, 집이 일산 백석이라고 했지? 나 정발산 갈 일이 있으니까 태워줄게. 아, 정말요? 근데 이 PD님 술 먹지 않았어요? 나는 차도 있고 약속 있어서 음료수만 마셨어. 같이 가면서 자유로 귀신 이야기 좀 해줄래? 내가 그 이야기를 잘 모르거든. 사실 성민은 자유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평소 자료조사에 철저한 타입이었기에 자유로 귀신 이야기 또한 빼먹지 않고 조사를 했던 것이다. 아니 근데 이 PD님 자유로 귀신 이야기 모르세요? 그거 엄청 유명한 이야기라서 저는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모르시는구나. 자신을 비꼬는 것 같은 은석의 말에 성민은 살짝 인상을 썼지만 이내 태연하게 말했다. 내가 자유로 귀신은 미처 조사를 못했네. 차 타고 가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줘. 네, 뭐 알겠습니다.
성민은 은석을 태우고 성산대교를 넘어서 자유로에 들어섰다. 성민은 다소 거칠게 차를 몰았지만 그런 그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아 맞다. 자유로 귀신 이야기 해주기로 했죠. 그게 2005년도에 개그우먼 박모씨가 예능에 나와서 자유로 귀신 목격담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해졌잖아요. 그건 피디님도 아시죠? 그래? 그렇게 오래전부터 자유로 귀신이 유명했었어? 어휴 그럼요. 한밤중에 박모씨가 매니저랑 같이 자유를 타고 가다가 행주대교 부근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히치하이킹을 하더래요. 자유로가 근처에 민가나 버스 정류장도 없고 애초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박씨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매니저한테 차를 세우라고 했대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한 사람일지 모르니깐요. 근데 매니저가 차의 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누나, 저 여자 한밤중인데 선글라스 끼고 있네요. 그래서 박씨가 그 여자를 자세히 쳐다봤더니 글쎄 선글라스가 아니라 눈 부분이 검게 뚫려 있었다는 거지. 어? 네. PD님도 알고 있네요. 근데 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은석의 물음에 성민은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어 보였고 두 사람을 태운 차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지나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방화대교 부근에 다다랐다. 그리고 잠시 후 PD님, 왜 여기서 차를 세워요? 아, 사전 답사 좀 하려고. 자유로 귀신이 가장 많이 목격된 곳이 이곳 방화대교랑 행주대교 사이라지. 은석 씨가 내려서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사진 몇 장만 찍고 와. 네? 여기서요? 아, 무서운데. 그냥 PD님이 찍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런 은석의 말에 성민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봐 은석 씨, 당신 우리 프로그램 작가 아니야? 내가 이런 기본적인 자료 조사까지 해야겠어? 죄송합니다. 성민의 호통에 은석은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렸고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휴대폰으로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민은 급히 차를 몰았고 룸미러에는 당황한 은석이 놀라서 소리치는 모습이 비쳤다. 자유로 귀신 소문 때문에 여기서 다른 차 얻어 타려면 고생 좀 할 거다. 성민은 차로 근처를 10분 정도 돌다가 다시 은석을 태우고 올 작정이었다. 도대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를 놀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만하면 됐겠지. 성민은 은석을 내려주었던 방화대교 부근으로 향했고 그때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 CP님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아마 은석이 전화를 한 거라 생각하고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예상외로 박한 CP였다. 예, CP님. 이 PD.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잠깐 통화 가능해? 네, 말씀하세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 PD한테 먼저 했어야 하는데. 박한 CP가 평소답지 않게 뜸을 들였고 성민은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막내 작가 박은석 씨라고 있지? 네? 예. 그때 저 멀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껴 울면서 서 있는 은석의 모습이 보였다. 실은 그 친구가
우리 형님 아들이거든. 내 친조카야. 녀석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실수가 많은데 그래도 이 PD가 너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아, 예. 그 순간 성민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급히 차를 세운 뒤 휴대폰을 들고 차에서 내렸고 어깨를 떨며 울고 있는 은석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기 잠시만. 전화 좀 바꿔줄게. 피디님, 저 은석이에요. 아까 버릇없이 굴었다고 작은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은석 씨? 은석 씨가 왜 거기에? 아, 실은 본가가 지방에 있어서 작은아버지 댁에 얹혀 살고 있거든요. 이번 자유로 귀신 특집은 자료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최근에 자유로 귀신이 많이 목격된 곳이 방화대교 부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민은 착각을 해버렸다. 그의 눈앞에 있는 은석은 우는 것이 아니었다.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은석은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은석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성민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두 눈은 주먹 크기로 뻥 뚫려 있었고 그 뒤로 어두운 자유로가 을씨년스럽게 보이고 있었다.